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이항복 선생의 유연전입니다. 저는 법정 드라마나 과학수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실을 캐내는 사람과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의 두뇌 싸움. 말로만 들어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별로 눈치가 없어서 항상 이런 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속으로는 알았어. 이번에야말로 네가 범인이구나 하면 그냥 지나가는 조연 일이었고요. 범인이 밝혀지고 나면 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네가 왜 범인이야? 후보에도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저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저는 무조건 누명을 씌울 타깃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유연 역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인물 소개부터 같이 볼까요? 옛날 조선 명종 때에 유연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대구 사람으로 자는 진보였죠. 여기서 자는 본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옛날 분들은 이름을 무척 중요하게 여겨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대신 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유연의 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유예원이었고요. 유연을 포함한 남자 형제는 3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유치, 유유, 유연으로 그 중에 유유와 유연의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유유는 아주 똑똑해서 글을 잘 지었고요. 유연은 예의가 바르고 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유유는 결혼해서 백씨, 백거추의 딸이었어요. 백씨라는 아내를 두었고요. 유연도 역시 결혼을 해서 이씨라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조금 먼 친척이긴 하지만 좀 중요한 인물이라서 이분도 소개를 할게요. 사촌 여동생의 남편을 가리켜 종매부라고 하는데요. 유연의 종매부는 전현감이었던 심용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유연의 아버지 유예원이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죠. 첫 번째 사건.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듬해 임술년 1562년에 달성의 수령, 달성령 이지가 유연에게 해주에 채은규라는 자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지는 유연의 누나의 남편, 곧 매형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해주에 채은규라는 자가 있는데 실은 너의 형 유유래. 네가 데리고 돌아오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유연의 종이 채은규는 유유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때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유연은 자신이 직접 가서 채은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유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가짜 인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아프다면서 돌아눕는 신공을 쓰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가짜 유유인 채은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유의 부인 백씨가 데리고 온 종이 소리칩니다. 넌 누군데 내 주인 행세를 하느냐? 오! 채은규의 전곡을 찔렀죠. 아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유연은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뻔한 속임수에 넘어갔을까요? 채은규가 유연이 의심할 만한 상황일 때마다 유연의 자와 아명을 부르면서 아는 척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아명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채은규는 유연의 형 유유가 아니었습니다. 관에서 친척과 향인, 고향 사람들을 불러서 채은규의 얼굴을 보도록 했는데요. 채은규는 친구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친구들 역시 채은규의 얼굴에서 유유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은규는 횡설수설하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자신의 첩춘수와 도망을 쳤죠. 이제 두 번째 사건의 시작입니다. 채은규가 진짜 유유인가 아닌가는 채은규라는 사람이 있어야 판단 가능한 이야기죠. 그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됐어야 하는데 갑자기 유유의 부인 백씨가 나섭니다. 남편에게 재물을 한없이 탐하는 불량한 아우 유연이 있어 진실을 거짓이라 하여 형을 묶어 관에 가두고 지나친 화를 씌우려 합니다. 남편은 본래 미치광이 병을 앓았는데 갇히자 더욱 위중해졌습니다. 다행히 태수대감의 힘을 입어 병을 치료하게 됐는데 유연이 지키는 자에게 뇌물을 주어 죽이고 종적을 없앴습니다. 유연의 죄를 다스려 지엄이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즉 백씨의 주장에 따르면 채은규가 남편 유유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 유유는 원래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재판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한 건데 유연이 재산을 탐내서 채은규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유유를 몰래 죽였다는 거죠. 이럴 때 똑똑한 사람이라면 유연은 채은규를 유유라고 착각했던 점
향인들과 친척들은 채은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떠올릴 거예요. 결국 채은규는 무너졌죠. 이건 팩트예요. 즉 유연에게 유유를 흉내내는 채은규를 죽여서 없앨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유연이 재산을 탐냈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대구부사 박응천처럼 도망친 사람은 유유가 아니라 채은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연의 억울함 정도는 헤아릴 수 있어야죠. 하지만 계속되는 백 씨의 호소에 어쩔 수 없이 유연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판이 점점 커지죠. 이 소식은 임금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유연은 아무 잘못도 없이 서울에 있는 감옥까지 끌려 올라가죠. 그 사이에 이지와 심용은 이게 가족인가요? 유연의 서족 김백천을 포섭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공모하려고요. 여기서 서족은 서자 자손의 혈육을 뜻합니다. 이때 심통원은 위관, 즉 재판장이 되어서 죄인을 심문하고 진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유연은 자신이 모함당하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 예원의 재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유연의 아버지 예원은 이지에게 특별히 좋은 밭을 주었는데요. 유연이 신임과 고임을 받는 걸 꺼렸대요. 여기서 신임과 고임은 한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유예원이 아들 유연을 예뻐해서 이지가 꺼렸다라는 뜻 같아요. 어쨌든 밭을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웠다라는 내용이겠죠. 또 심용의 경우는 유연의 백숙모 유씨가 자신의 재산을 심용의 아내에게 주면서 너희가 자식이 없으면 이것을 유예원의 아들에게 물려주거라 라는 말을 남겼대요. 그러니 재산을 나중에라도 빼앗길까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하지만 심통원은 이 모든 정황을 넘겨버립니다. 문사랑 홍인경과 기대항이 말렸지만 심통원은 계속 듣질 않았어요. 심지어 유연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민다면서 입까지 때렸죠.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라니. 결국 연은 거짓 자백을 하고 27살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요. 제가 이런데 그 당시 사람들 얼마나 더 떠들어댔겠어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 경연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장령, 정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장령은 사헌부의 벼슬을 말해요. 정엄은 유연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영의정 홍섬 역시 다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끝난 사건은 다시 들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1579년이 됩니다. 수찬 윤선각은 여기서 수찬은 홍문관 벼슬 이름이에요. 윤선각은 자신이 경신년 그러니까 1560년에 순안현에서 한 거지를 만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거지의 이름이 천유용이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쭉 듣고 고향 사람에게 말했더니 그 거지 천유용이 바로 유유라면서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 그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법부에서 천유용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이면 된다고 하죠. 드디어 천유용은 법부에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유연의 부인 이 씨는 그의 원통함이 하늘에서라도 씻기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이때부터 사이다 시작됩니다. 우선 천유용이 유유인 것부터 확인해야겠죠. 같은 마을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보이니 모두 그의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그 중에는 이 작전을 모의했던 달성령 이지와 심용도 있었죠. 의금부는 아직 이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범죄자인 채은규와 그의 첩 춘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황해도 장련에서 붙잡혔지만 채은규는 자살해서 춘수만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춘수가 뜻하지 않게 진실을 술술 말합니다. 달성령 이지와 백씨가 사람을 보내어서 일을 꾸몄습니다. 그렇죠. 악역이 배신을 해줘야 제맛이죠. 이로 인해서 춘수는 교수형을 당하고요. 이지는 장을 맞아 죽었죠. 그러나 심용만은 죄에서 도망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법이 그 당시에는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유유는 훗날 자신의 동생 유연을 죽인 백씨의 집을 찾아가서 침을 뱉고는 그 길로 연을 끊어버립니다. 이 글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어쩜 유유가 아닐까요? 유유는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아버지인 예원에게 혼이 났고요. 그렇게 평안도로 들어가서 떠돌아다니면서 혼자 지내다가 나중에야 동생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그 범죄자들이 전부 친인척이라니. 그것도 재산 때문에 죽였다니. 저라면 앞으로 세상을 전혀 믿지 못할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 좀 잘 내려주세요.
이항복 선생의 유연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